보겠어요? 수원을 들어가서 첫 번째 함수가 되겠어요. 수원에서 함수는 세 종류를 배우는데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다. 물론 삼각함수 안에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다시 세 종류로 배우지만 크게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함수들이 모두 이런 단원 구조를 가진다. 고1 때 배운 세 개의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앞에 중3과 연계해서 2차 함수 또 모두 이렇게 배웠다. 지금 언급한 함수들의 같은 점은 그래프가 직선이 아니다. 직선이 아니니까 곡선이고, 곡선은 이제 직선에 비해서, 직선은 직관적인 도형, 우리 수업에서는 직관 도형이라 하겠어요. 그 다음에 곡선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도형, 우리 수업에서는 연산 도형이라 하겠어요. 곡선 중에서 원만 예외예요. 원만 예외다. 원 같은 경우에는 2차 곡선이라고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원만 고1 때 배우고 나머지 3개를 기하라는 선택 과목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원만 좀 예외적인 상황이 되겠어요. 원은 곡선 중에서 유일한 직관 도형이다. 직관 도형이 연산 도형이니 이름을 붙이는 게 그럴듯해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연산이란 주어진 것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구하는 절차적 방법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절차가 되겠어요. 절차. 즉 단계를 거쳐서 간다. 직관은 단계고 나발이고 없다. 바로 간다. 그게 직이죠. 그래서 곡선으로 이루어진 그래프, 함수의 생명은 그래프거든. 내한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모두 다 알고 있을 뿐더러 너무 반복해서 귀에 딱지가 앉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학생들, 처음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얘기를 해보면 지수함수, 함수잖아. 함수의 생명 그래프예요. 왜 이런 구조인가? 왜 함수 단원들은 모조리 다 정의 그래프, 그래프의 활용으로 배우는가? 얘기해봐. 수학하, 함수론 파트에서 함수의 구성 요소는 정역, 공역, 대응 규칙이라고 했어요. 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수학2라고 하는 것도 미분이고 미분도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수2 미분도 이렇게 배우거든. 뭐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2학년이 되는 입장에서 처음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야. 보면 참고 함수의 구성 요소. 함수를 표기할 때 형식적으로 이와 같이 표기를 해요. 얘는 이름이라고 했죠. 그래서 구성요소가 이걸 말하고 이 구성요소에서 얘는 정의역. 역은 뭐야? 집합이다. 얘는 공역. 그리고 얘가 대응 규칙이다. 대응 규칙을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세 가지가 벤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함수식, 그 다음에 그래프다. 우리가 다루는 함수들은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이므로 연속이다. 그래서 얘는 제외다. 왜? 이것들이 모두 연속이니까. 왜? 얘는 불연속일 때만 따지는 거죠. 따라서 제외다. 그럼 남는 건 요 두 개다. 이거죠. 그래서요. 2차 함수의 정의는 함수 fx에서 fx가 2차 식인 함수다. 유리함수의 정의는 함수 fx에서 fx가 유리식인 함수다. 무리함수의 정의는 함수 fx에서 fx가 무리식인 함수다. 그래서 뭐야? 정의가 식이다. 식. 좀 느려서 얘기하면 함수식. 식이죠, 식. 그래서 식이 주어졌다. 식이 주어졌을 때 이제 뭐 하라는 거야? 이 두 개에서 그래프를 그리자. 이게 뭐야? 함수 단원이다.
거꾸로 가는 게 뭐라고?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다. 도형이 주어졌을 때 식, 즉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 이때 한 점이 a, b 같은 거리를 r이라 하자.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어쨌든 이와 같다. 그래서 이 단원 구조는 어떤 함수로 r을 칠 때는 정의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할 일이 뭐야? 그로부터 그래프를 찾자. 그래프를 찾는 방법은 두 가지. 두 가지가 뭐라고? 점 대입과 미분이다. 미분법은 그래서 중요한 건데 지금 여기선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얘다. 여기가 어디죠? 수학 1 이하.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왜 하는가? 왜 하겠니? 왜 하겠니? 느낌이 오나? 얘가 뭐 하는 건데? 얘가 주어졌을 때 얘를 찾는 거. 거꾸로 얘가 주어졌을 때 얘를 찾는 거. 이게 뭐죠? 범위다. 그래서 x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y의 범위를 찾는 거. x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y의 범위를 찾는 거. 뭐 때문에? 얘 때문에 결정이 되죠. 얘가 주어지면 얘가 결정이 되죠. 그런 걸 함수라고 하는 거거든. 거꾸로 y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x의 범위를 찾자. 그래서 x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y의 범위를 찾는 걸 뭐라 불러? 최대 최소. 거꾸로 y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x의 범위를 찾는 걸 뭐라 불러? 방정식 또는 부등식이라 한다. 이때 x의 범위를 뭐라 불러? 근이라 한다. 단 얘들은 뭐야? 범위가 실수다. 실수다. 실수의 연속성. 실수의 연속성이라고 인터넷 쳐보면 바로 나와요. 연속이란 말은 이게 실수 x축 수직선이다. 수직선. 이때 수직선이죠. 수가 뭐야? 실수야. 실수는 연속적이다.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연속적으로 붙어 있다. 대학가족 가정에서 증명해요. 아무튼 이렇다. 실근이죠. 이 범위가 실근이야. 뭐? 부등식의 근이든 방정식의 근이든. 그래서 함수단원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이 구성된다. 이라는 때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걸 각인시켰다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왜 그렇게 구성이 되는가? 선생님 도대체 이런 걸 왜 알아야 되나요?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활용하는 거죠. 그래프를 뭐? 활용하라고.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왜 알아야 되나요? 왜 알아야 되겠니? 니한테 문제를 묻는 게 쉬운 문제는 이거 이용하세요, 이거 이용하세요, 이거 이용하세요. 어려운 문제는 이걸 이용하세요, 이걸 이용하세요. 가 되겠어요. 뭐 오늘 수업에서 그런 방향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때는 여기만 강조했다라면 지금 이거를 뭐와 연결해서 구성해서 나머지 두 개를 연결해서 지금 설명을 했어요. 납득이 갔나? 납득이 갔으면 뭐? 아, 이런 걸 배우는 이유가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구나. 시발 내신에서 뭐 장난스러운 문제를 푸는 것 때문에 배우는 게 아니고. 알겠죠? 오케이? 수학 함수론 단원에서 배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는 함수 y = fx에서 fx가 무슨 식인 함수다라는 진술로 되지 않아. 이유는 초월함수들이기 때문에. 초월함수는 뭔데요? 집에 가서 인터넷 뒤져보세요. 대수함수가 아닌 함수야. 대수함수는 뭔데요? 연산 법칙을 이용하여 뭐 사칙 연산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함수를 말해. 그런데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는 그렇지 못한 함수야.
다만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구분이 의미는 없겠어요. 뭐 초월함수가 나발이고 그 의미가 뭐건 간에 그냥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정의가 뭐 무슨 식인 함수 이렇게 표현하진 않는데 네가 지금 읽으라고 한 부분 센 40페이지 첫 번째 박스가 정의죠. 지수 함수를 한다. 그리고 이게 함수라고 하기 위해서는 함수여야 하죠. 그래서 그 이유가 팁에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결국 뭐가 제시된 거야? 식이 제시된 거죠. y는 ax승. a의 x승이라는 식이 제시됐다. 그리고 이제 이 실수 때문에 뭘 배운 거지? 실수가 되어야 되니까 지수 함수니까 지수의 확장을 시킨 거죠. 중학교 범위에서 y 콜 ax승의 x는 뭐가 들어가? 자연수가 끝이다. 고등학교가 되려면 실수가 되어야 되니까. 실수 지수의 정의는 유리수 지수 또는 정수 지수와 같이 명료하게 되지 않죠. 그럼에도 어거지로 한 이유는 지수 함수를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어거지로 한 거예요. 어거지로. 실수 지수만. 그러면 네가 이해를 했느냐? 첫 번째, 정의를. 자, 여기까지 얘기는 지수 함수에 국한된 게 아니고 로그 함수, 삼각 함수 모두에 적용되는 얘기였어요. 이해 갔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내용을 배우고 개별적인 내용을 이런 구조적인 측면에서 적용하는 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알지? 봤을 때 어떻게 풀지 방향이 잘 서지 않는다. 그 방향이 뭐야? 이거예요. 특히 이런 거죠. 그러면 질문을 하겠어요. 팁.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닐 때 실수 X에 대하여 A의 X승의 값은 하나로 정해지므로 Y는 AX승은 X에 대한 함수냐? 세연이 왜 함수야? 그래서 왜 함수야? 왜라는 이유가 적혀 있잖아. 그래서 정해줌으로 왜 함수야? 몰라? 함수의 정의를 만족하냐? 그 앞에 진술이 함수의 정의를 만족하는 거야? 여기 앉아있는 다른 학생들도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거나 답변을 하더라도 저런 수준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 모르죠. 차이는 모른다고 자각하는 학생과 안다고 착각하는 학생, 자각과 착각 둘 중에 하나일 뿐이죠. 이게 앞에 문장이 함수의 정의를 만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문장인가? 세연이 어서 오세요. 그냥 추측이지 결국. 저거 핸드폰 안 건드리게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냥 추측이지.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교과서를 한번 들고 왔어요. 첫 페이지를 읽어보세요. 세 장 첫 페이지를 읽어보세요. 본문을 보면 앞에서 뭐와 같이 지수의 범위를 실수까지 확장할 수 있음을 배웠다. 이런 내용이 읽은 부분에는 없지. 이런 게 교과서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인데 사람들은 그래서 모르지. 모르니까 교과서가 좋을 이유가 없지. 정석을 펴볼까? 47페이지. 정석을 보면 더 가관이에요. 47페이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네모 1번.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뜻. 실수 x에 ax승을 대응시키는 함수를 a를 밑으로 하는 뭐의 함수라고 한다. 지수함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정의는 맞는데 왜 이게 함수인지에 대한 설명 자체도 완전히 생략했죠. 하물며 문제집인 센 A스텝에도 적혀있는 이유를 여기서는 과감하게 생략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 지금 세 군데를 보고 있잖아. 교과서, 센, A스텝, 정석을 보면 교과서가 이 나머지 두 개의 차이를 알겠죠? 노란색으로 밑줄 치겠어요? 실수까지 확장. 그런데 이제 이런 짧은 문구를 다 놓치니까 지수 단원을 왜 배우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요. 너는 내가 계속 얘기해야 되니까 당연하게 느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수원 선행한 사람들 있잖아. 뭐 실수까지 한 게 지수 단원이었고 그래서 그 다음 지수 함수라는 거예요. 이런 연관성을 아예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수투까지 선행을 해도. 아무튼 그렇다. 그런데 그 센에서 팁으로 한 줄로 제시된 게 중요하니까 교과서에서는 생각 열기에 대해서 얘기한 후에 일반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죠. 중요하니까. 일반적으로 A가 양수이고 A가 1이 아닐 때 실수 X에 A의 X승을 대응시키면 실수 X의 값에 따라 A의 X승의 값이 하나로 정해지므로 이 대응은 함수이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름 붙이길 지수함수다가 아니에요.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다. 가 되겠어요. 뭔 말이냐? 정의에서는 지수함수의 정의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수함수의 정의는 중요하지 않아요. x는 몰라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 수능에서 지수함수의 정의를 따로 묻지는 않아요. 이유는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이 무시해서 그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그럼 여기서 참고 함수의 정의. 함수의 정의라고 과감하게 얘기한 세연이 함수의 정의를 얘기해 보세요. 함수의 정의를 만족한다라고 네가 판단했다는 건 함수의 정의를 안다는 거지. 함수의 정의를 얘기해 보세요. 일단 틀렸죠? 다시 얘기해 보세요. 끝까지 그러면. 여기 문구를 읽는 거야? 이거 읽고 이거니까 함수의 정의를 만족해. 함수의 정의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함수의 정의는 이와 같아요. 분절해서 알아들어 있죠. 1번 대응이다. 참고로 대응의 정의도 있는데 교과서에 따라서는 대응의 정의를 언급하지 않는 교과서도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모든 x가 대응한다. 세 번째, 하나의 x에는 하나의 y만 대응한다. 이제 고2쯤 되니까 문장으로 적지 않고 식으로 적으면 x1 equal x2이면 fx1 equal fx2다. 그래서 역함수 입장에서는 역함수도 함수, f 인버스가 함수가 되기 위해서 뭐야? 이게 무슨 조건이야?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 그럼 이게 뭐야? fx1 equal fx2이면 x1 equal x2이다. 즉 1대1 함수다. 이거죠. 대응은 뭔가요? 대응은 짝을 지어주는 것. 짝을 지어주는 것. 수학적 정의는 곱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해요. 뭔가 딱딱하죠? 그래서 짝을 지어주는 것 정도로 소개해요. 그래서 이 세 개거든. 그러니까 지금 지수함수도 함수다. 지수 그 부분이 뭘 의미하느냐면 요걸 지금 적어놨죠. 교과서를 보겠어요. 일반적으로 라는 부분. 1번 대응이다. 어디 있니? 대응시키면 대응이 있죠. 노란색으로 밑줄을 치고 1번이라고 적으세요. 2번 여기 보세요. 이 모든 x인데 x가 뭘 말하죠? 정의역. 정의역. 오케이? 정의역의 원소를 말하거든. 그럼 정의역 전체지. 정의역이 뭐래? 실수죠. 그래서 보면
실수 x라고 되어 있죠. 밑줄 치세요. 실수 x.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실수 x에 ax 승을 대응시키면 이 문구가 뭐야? 하면은 함수의 정의 2번과 1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니? 하나로 정해짐으로 밑줄 치세요. 3번.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지금 그 한 문장이 뭘 말해? 요 A의 X승이라는 식이 뭐야? 생각열기에서 봤듯이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하잖아? 따라서 함수야. 이 함수야. 그럼 이 함수를 이름을 붙여보자가 지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문구가 함수의 정의를 만족한다. 사실 이제 안 중요한데 지금 이걸 한 거는 이게 지수함수의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왜 함수냐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겠어요. 기초를 위해서는. 두 번째, 이 함수의 정의에서 알아둘 두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y 콜. 그래서 지수함수다. 함수니까 지수함수다. 뭐죠? 뭐야? y 콜 a의 x승이다. 뭐가 빠졌죠? 이 표현에서 뭐가 빠졌죠?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손든 학생이 3명이거든.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순간 컨닝하고 이 아비한 새끼.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그렇죠. A를 밑으로 하는. 아까 전에 내가 읽으면서 지수함수라 하는 게 아니고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 이렇게 순간 얘기를 했어요. 중요하거든요. A를 밑으로 하는 이 문구가 중요해요. 확인하세요. 함수이므로 해서 뭐 해서 이걸 뭐 A를 밑으로 하는 빨간색으로 밑줄 치세요. 문제 1번이란 위에 줄에 A를 밑으로 하는 이라고 있죠. 밑줄 치세요. 빨간색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 왜 이게 중요하니? 왜 이게 중요하니? 이게 의미가 뭐죠? 지수함수를 부를 때는 밑을 밝혀야 돼. 밑이 뭐니까? 사고의 기준이니까. 사고의 기준이라는 건 지수 단원에서는 기준이잖아. 그래서 뭐 밑이 같다와 같지 않다로 나누잖아. 여기 보세요. 같으면 뭐 지수 법칙, 같지 않으면 이항 법칙 또는 로그를 취한다. 로 밑을 같게 만든다였죠. 지수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밑이 같은 경우와 같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뭔 말인지 좀 이따 보고. 두 번째, 이 명칭에서 알아둘 게 첫 번째가 이거야. 두 번째는 이거고, 그 전에는 함수의 정의. 함수의 정의는 알아야죠. 이 배경 지식으로서. 그러면 세 개로 치면 마지막 세 번째가 이거죠. A의 범위는 0보다 크다. 이거 왜 크죠? X가 실수니까. 그런데 뭐 A는 1이 아니다. 그러면 A가 1이 아닌 이유는 지금 장면이 달라요. 지난 시간에 했던 로그 밑조건이 그건 로그에서 미치고 이건 지수에서 미쳐. 그럼 이거는 왜 1이 아니죠? 상수 함수니까 왜 1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 대충 알고 안다고 생각하면 한순간 뭐가 되는 거지? 더 이상 안 해. 그래서 결국 몰라. 얘기해봐. 로그에서는 로그의 정의를 이용했을 때 모순이 발생한다지. 그것과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엄밀히 같은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다르잖아. 이건 지수함수에 미치고 생기니까 로그가 없잖아. 물론 로그의 밑과 지수의 밑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거기 보세요. 이게 이제 옆에 날개 부분에 함수 y 콜 ax 중에서 실수 지수의 경우에 따라 이건 경우만 생각한다. 이때 실수 지수의 정의라고 되어 있죠. 밑줄 치세요. 노란색으로 실수 지수의 정의. 그리고 그 아래 이때 a가 1이면 이것이므로 상수함수이다 라고 되어 있지. 상수함수가 왜 안 되는데 그러면?
아니 그게 A가 이 말은 그 말은 아니지. A가 1이면 상수 함수다 라는 말이 A가 1이 아니어야 하는 이유야? 그건 아니잖아. 그건 뭔데? 하면 뒤에 나오는 거지. 뭐 1대1 함수가 아니다. 상수함수니까. 그래서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상수함수라는 건 나왔죠?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역함수가 없어. 1대1 함수가 아니므로 1대1 대응이 아니야. 따라서 역함수가 없어. 그래서 로그 함수를 정의하기가 불가능해. 로그 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지수함수의 역함수거든.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다만 그 문구는 엄청 나와요. 그런데 우리 수업에서는 로그 함수의 정의도 교과서적인 정의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 지수함수의 정의는 그 자체로는 중요하지 않고 그 정의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문구 중에 이런 것들이 중요해. 로그 함수의 정의는 그 자체로는 중요하지 않고 다른 정의가 중요해. 지수함수는 다른 정의를 제시하지 않아요. 근데 로그 함수는 다른 정의가 있어. 그게 뭔데? 지수함수의 역함수야. 이거는 선생이 그렇게 알려주면 좋다가 아니라 오일러라는 수학자가 그렇게 정의했어요. 그래서 그게 수능에 나와요. 그 관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뭐야? 역함수가 없어. 그래서 따라서 로그 함수가 정의되지 않아. 이게 문제라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일이 아니라고 하자. 그리고 이게 뭐야? 요 앞에 상수함수다까지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의에서 알아줄 거 세 가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알겠죠? 알아두세요. 이제 그래프로 넘어갈 차례예요. 일단 정리하세요. 시작. 그래서 내가 이제 총 3페이지의 교과서를 나눠주고 두 번째 페이지와 세 번째 페이지를 꼼꼼히 읽으라고 했죠. 여기도 갖다 보여줘야 되는구나. 거기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그걸 단순함기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도 걸릴 뿐더러 그거라고 그게 뭔데요? 활용도는 없어. 여기 지금 네가 읽은 부분이 수능 연도에 따라서는 최강 킬러로 나온 적도 있거든. 네가 읽은 두 페이지에서 최강 킬러로 나온 적이 있어요. 얘기했지만 연대 행정학과 간 학생이 30번 문제 푸는데 50분 들여서 풀었다. 그 문제가 지금 두 페이지 중에 한 곳에 있어요. 그런 게 나오는 거거든. 근데 너는 아무 영혼 없이 읽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뭐냐면 첫 페이지가 정의였고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가 그래프 전체예요. 그리고는 로그 함수로 넘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뭘 가르쳤니? 이거거든.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디? 태경이. 그래프의 정하? 그래프의 정의는 수학하. 점들의 집합으로 나오는 거고 여기 그래프의 정의가 왜 나와? 이차함수에서 배울 때 그래프의 정의를 배웠니?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왔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왔어? 제가 얘기했잖아. 너는 그거 모르니? 안 봤니? 그래프를 그리죠. 그게 방금 말한 50분짜리 문제였어요. 그래프를 그리자. 그건 내가 말한 대로라고.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점대입과 미분. 이걸 네가 받아들이고 숙련이 되어 있다면
페이지를 넘겼을 때 모노조이가 등장하는 건 당연한 거죠. 아직 미분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이해 갔나? 점대입 이용해서 한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 후에 뭐가 나오디? 얘기해봐. 뭐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모르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 얘기해봐. 끝이죠? 뭐 저 새끼만 그러니? 니는 뭐가 달라? 니가 얘기해봐. 그래. 아니 점근선의 정의는 언제 나오죠? 언제 나와? 이걸 또 생각을 하고 있잖아. 이미 게임 아웃이야. 점근선의 정의는 탄젠트 함수에 있잖아. 탄젠트 함수에. 그치? 그치? 아직 배울 줄 아는 탄젠트 함수에 유리 함수에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래 이 점대입에서 그래프를 그린 후에 뭐가 나오디? 얘기해봐. 꼼꼼히 읽으라고 했잖아. 이 병신들아. 뭐 그럼 도대체 뭐 읽은 거야? 진짜 짜증나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해를 한다는 게 뭐냐면 이해를 하자고 단순 암기를 하면 시간이 오래 안 간다니까. 이해를 하면 두 가지라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수학 교육의 목적이야. 첫 번째, 오래 간다. 두 번째, 활용도가 높다. 짜증나는 것들아. 그래서 그려서 뭐가 나오냐? y콜 뭐 점대입을 통해서 그려주는 게 뭐야 하면 y콜 2x 승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래? 교과서에서. 씨발 너무하고 나 혼자 하잖아. 개씨. 딸랑 이거 하나고 끝나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래? 뭐 하래? 이 띠부러 새끼야. 뭐 하래? 추측하지 말고 이 새끼야. 지금은 이성적인 능력을 묻는 게 아니고 기억적인 능력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꼼꼼히 읽으라고 했잖아. 딸랑 2페이지고 씨발 글자도 큼직큼직 하잖아. 정석처럼 조금하게 돼 있디? 압축적으로 많은 내용을 실어놨디? 그래서 EX 승 다음에 뭐 하라고 돼 있디? 도대체 이거 그대로 올려야지. 씨발. 아주 씨발 문의 아들이야. 뭐? 욕함수? 뭐 바로 로그다로 넘어가? 어? 강래야 뭐 하래? 이 미친 또라이 같은 것들 진짜. 진짜. 와 한자 오겠다. y콜 2분의 1의 x승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죠. 이런 띠부라 새끼들아. 이 병진이 같은 것들아. 그 다음에 뭐 하래? 얘기해봐. 그 다음에 뭐 하래? 그 다음에 뭐 하래? 그 다음에 뭐 하래? 꼼꼼히 이거라고 이 병신이 초짓다 빠가사리 같은 것들아. 지랄하고 있네. 예제, 문제. 그 다음에 뭐 하래? 그 다음에 뭘 알려주죠? 뭘 알려줘? 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제. 물론 이거랑 뭐 A가 여기서 A가 0보다 크고 뭐 보니까 그거 하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이 내용들을 여기서 가르칠 거고 뭐가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이거는 출판사에 따라 다르겠죠? 개씨 다르게 뭐가 다르 똑같다.
개정 교육과정 전이나 개정 교육과정 후나 앞으로 개정될 때나 똑같아. 보나마나. 그러면 여기에서 박스가 나오죠. 성질. 자, 시작하세요. 이거는 외웠을 거 아니야. 꼼꼼히 하라고 했으니까. 예제, 문제 이런 거 다 내가 얘기했잖아. 내 수업에서 이론은 문제 빼고 나머지 부분이고 문제도 이론이라고 했잖아. 지금 교과서 똑같아요. 너는 교과서를 읽을 줄 모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생략돼 버리죠. 네 뇌에서 자동으로. 왜?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니까. 도대체 1년 동안 나한테 뭐 배웠니? 성질 얘기해 보세요. 병질 같은 새끼야. 이런 띠부레 새끼야. 성질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봐. 좋댄다. 얘기해봐. 어? 됐다. 이 한심한 것들. 그 다음에 뭐 하래? 여기에 있는 거잖아, 씨발. 어디서 얘기, 여기에 있잖아, 여기에. 그 다음에 뭐 하래? 내가 꼼꼼히 읽으라 했잖아. 내가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질문을 막 이거를, 이런 걸 묻다니 하고 그런 걸 묻냐? 어? 꼼꼼히 읽으라면, 그럼 이것보다 더 기초적으로 뭘 물어야지 되는 거야? 얘기해봐, 개새끼야. 이런 거 막 욕한 거 올라가도 검열을 안 당하더라. 마음대로 욕하겠어. 검열 안 당하는 이유는 괜찮아서가 아니고 나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이지. 얘기해봐, 이 새끼야. 뭐 이런 거죠. 정확히는 나도 모르겠는데 모르면서 뭐 이런 거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뭐 하래? 그렇게 많은 내용이. 그 다음에 뭐 하래? 끝나, 이 병진아. 그리고 지수함수가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가 끝나요. 확인하세요. 확인했죠? 이렇게 되어 있죠?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선생님 이론 체계야. 이게.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건데 시중에 병신들은 잘 몰라요. 학생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병신들을 포함해서 몰라요. 뭐 이런 데 별 관심도 없고 이런 걸 강의에 언급하지도 않고. 왜? 몰라서 안 언급하는 사람도 있고 알지만 언급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왜? 이런 강의를 하면 안 들으니까 애들이. 버림받으니까. 이런 왜 나를 안 버리니? 이런 강의를 하면 버림받으니까. 그런데 이거잖아. 그죠? 이거 설명하는데도 존나게 큼지막하게 해갖고 그려봐. 안 되니? 내가 그려줄게. 그때 X축의 평행 직선과 Y축의 평행 직선들의 교집합, 교점을 뭐라 부르지? 격자점.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수능 킬러 문하고 나왔었어요. 그 문제는 나중에 볼 거예요.
킬로모로 한 번 나온 게 아니고 여러 번 나왔어요. 뭐 그 그래프 한 개 그려져 있잖아. 그랑 딴 그래프를 또 하나 그려줘. 오케이?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격자점은 총 몇 개일까요? 초강킬러 문제예요. 쉬운데 2와 3이 아니고 A와 B. A는 1부터 10까지, B는 뭐부터 뭐까지.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뭐 10개 이하가 되게 하는 A, B의 순서상은 총 몇 개일까? 뭐 이런 거. 그건 뭐긴데 그거. 그래프 그리세요. 거짓말 같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점점 이 격자점. 선생님이 말하는 격자점이란 건 쉬운 말로 모는 종이를 말해요. 모는 종. 물론 자체는 다르지. 이건 점이고 모는 종이 종인데 이렇게 고의가 받아들이고 있으면 난감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수업을 하는 내용은 교과서대로 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물론 1학년 때도 똑같이 했었지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확인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거 나왔죠? 여기를 얘기할 때, 이 한심한 것들아, 여기를 얘기할 때 순서대로 암기록 테스트하고 있니 지금? 뭐냐면 관점이 있어야 보인다고. 관점이. 그 관점이 뭔지를 얘기할 거고, 아까 전에 시중에 사람들이 모른다는 건, 그리고 이거 하면 뻔하다고 넘어가거든. 관점이 없기 때문이야. 관점. 교과서를 어떻게 공부하세요가 뭐야? 기출문제야. 교과서는 이런 식으로 네가 봤어야지 하고 얘기하는 게 기출문제야. 수능 첫 해는요. 그러니까 개고생했지. 그런 다음에 그 문제가 나온 걸 보고 교과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라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공부해야지. 그게 기출이 많을수록 그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교과서가 베이스고 교과서를 바라보는 관점, 공부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게 기출문제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그런 관점에서 중요해요. 기출문제 풀어보고 다음번 나온 기출문제를 유사하면 맞춘다. 이런 병신 같은 사고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니까 정승재 같은 사람이 뭐 앞으로 기출문제는 다 필요 없어. 왜? 경향이 확 바뀌었어요.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죠.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나보다 조회수는 한 10만 배 받아요. 얘들아, 니들이 좀 어떻게 좀 잘 해줘야 돼. 안 그럼 병신 같은 이 사람이 나보다 조회수가 10만 배 이상, 20만 배, 뭐 이런 사람을 욕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하잖아. 그래서 자, 첫 번째 기본형. 기본형이에요. 뭐가 기본형인데? 이것 빼고 기본형이야. 그러니까 얘가 기본형이야. 기본형. 의미를 얘기하면 얘가 기본형. 그럼 얘는 뭐죠? 도형의 이동이에요. 이게 뭐가 좀 다르냐면 고1 때 배운 건 기본형, 표준형,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이렇게 했는데 난 표준형 이런 이름을 안 적어. 왜? 교과서에서 y 콜 a x-p의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언급하거든.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저기 2학년 때는 그렇게 따로 형식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그려보세요 하고 끝이야. 오케이? 그래서 무슨 형으로 구분하잖아. 그리고 일반형에 관련된 얘기는 아예 언급이 없어. 왜?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대수함수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렇게 기본형,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큰 2번에 1번이 기본형이야. 그럼 2번이 뭐겠니? 2번이 그거지. 도형의 이동. 그럼 기본형에서 뭘 가르치니? 이런 것들을 가르쳐. 그럼 이게 뭔데? 얘를 기준으로, 그치?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걸로 그려주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이용하여 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그렇게 나오지? 그리고, 그럼 그 다음에 내가 해설해 줬으니까 혼자 좀 해봐. 해서 이거랑 3분의 1 하지? 그럼 뭐냐? 이거는 A의 범위가 뭐라고 돼 있지?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지. 그러면 그 부분은 두 개로 나누죠. 1보다 작은 범위와 1보다 큰 범위. 그럼 얘랑 얘랑은 무슨 관계죠? 다른 쪽. 1을 기준으로 하나는 1보다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1보다 왼쪽에 있죠. 밑이. 이해 갔나? 얘는 같은 쪽. 이것들이 뭐야?
기본형 안에 첫 번째, 다른 쪽. 게 얘기다. 그런데 기본형을 하기 전에 기본형의 성질이 나오죠? 그럼 성질부터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다. 성질 다시 한번 보세요. 성질. 다시 한번 보세요. 뭐 수학의 원리도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교과서를 이왕 받았으니까 교과서 성질을 보세요. 뻔한 얘기처럼 보이죠? 여기 보세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